자, 140번 최고 수준 도전 기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기준선을 통과한 비행기는 2초 후에 기준선 10m 앞에 있고, 그럼 기준선을 0초라고 잡읍시다. 그럼 이 10m 이동할 때 평균 속력은 5m/s가 평균 속력이 되죠. 근데 얘는 1초일 때 속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초부터 7초까지 이동 거리가 40m인데 얘는 2초 동안에 40m를 이동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20m/s가 되겠죠. 그럼 얘는 6초일 때 속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차피 얘가 등가속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4초 동안에 20 빼기 5니까 4초 아니죠? 5초 동안 3m/s 제곱이 가속도가 됩니다.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통과할 때 속력은 2m/s이다. 그죠? 왜냐면 가속도가 3이란 얘기는 1초당 3만큼씩 변화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5m/s가 1초일 때 속력이기 때문에 1초 전은 가속도만큼 빼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속력은 2m/s가 되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22m입니다. 자, 그러면 2초일 때 속력은 아마 8m/s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초일 때 속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4m/s가 되겠네. 그죠? 왜냐면 1초일 때가 5인데 가속도가 3이잖아. 그러면 4초는 3초 지나간 거죠? 14m/s가 되죠. 그러면 평균 속력 2분의 8 더하기 14는 2분의 22니까 11. 그러면 11m/s로 2초 달려가니까 22m가 되겠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141번 봅시다.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을 10m/s 속력을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B가 출발을 하여 두 자동차가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고 있는데, A와 B의 속력이 V로 같아지는 순간 A는 B보다 20m 앞서 있고,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1대1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기준선을 동시에 출발을 하고, A가 이만큼 달려갈 때 그 거리를 SA라고 하고, B가 달려간 거를 SB라고 한다면 SA에서 B를 뺀 게 20m가 되죠. 자, 그럼 일단 식을 써볼게요.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A의 평균 속력은 2분의 10 더하기 V, 그때 달려간 시간을 T, 그 다음에 B의 평균 속력은 2분의 V, 그때 달려간 시간을 T 빼면 이게 20m가 되죠. 그러니까 2분의 VT, 2분의 VT가 날아가서 5T는 20이 돼요. T는 4초가 됩니다. 그래서 A도 4초, B도 4초 동안 와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1대2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A의 속도 변화량의 2배가 B의 속도 변화량과 똑같죠. 그러니까 2V 빼기 20은 V, V는 20m/s가 됩니다. 얘가 20m/s예요. 그러니까 B의 가속도는 4초 동안에 20이 바뀐 거니까 5m/s 제곱이 되고, A의 가속도는 4초 동안에 10만큼 변한 거기 때문에 2분의 5 m/s 제곱이 되죠.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속력이 V로 같아질 때까지 B가 달려간 거리. 자, B가 달려간 거리, 요 거리를 말하는 거죠. 요 거리. 이걸 S라고 해볼게요. E, A, S는 V 제곱 빼기 V0의 제곱, S는 10분의 20 곱하기 20, 40m.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자, 142번 봅시다. 자, 빗면에 따라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 B가 각각 점 P, Q를 1m/s 속력을 지난다. P점과 Q점 사이 거리는 8m이고 A와 B는 Q에서 만난다. 자, Q. 이 Q에서 A와 B가 만나죠. 일단 만날 때 B의 속력은 이 방향으로 1m/s가 될 것 같아요.
그 만날 때 시간을 알고 있으면 경사면에서 A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A하고 B는 가속도가 경사면 아랫 방향이고 크기와 방향이 같죠? 그럼 이럴 때 둘이 충돌 또는 만나는 시간은 초기 속도 차 분의 처음에 떨어져 있는 사이거리를 하면 충돌하는 시간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초 후에 무조건 만나요. 그러면 가속도는 2초 동안에 B가 자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로 잡으면 내려가는 걸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2S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m/s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크기는 1m/s 제곱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맞고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A의 속력은 4이다. 이거 보세요. 얘가 최고점에 갔을 때 걸린 시간이 B가 최고점 갔다가 다시 Q로 올 때가 2초 걸렸기 때문에 최고점 갈 때가 1초 걸린 거야. 근데 가속도가 1이기 때문에 이게 1초죠? 가속도가 1이기 때문에 B도 1초 동안에 1만큼씩 변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4m/s가 되겠지.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43번 볼게.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간격이 10m를 유지하고 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 AB가 기울기의 일정한 경사면을 따라 운동하는데 A가 경사면에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이 순간 B의 속력은 V다. 그 다음에 AB 사이거리는 4m가 된대요. 이때 V는 얼마인가?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수평면에서 A하고 B는 2초 차이가 나죠? 이걸 시간차 운동이라고 할 텐데 시간차 운동이 나오면 두 물체지만 그냥 한 물체라고 봐도 돼. 한 물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세요. 그럼 일단 수평면에서 얘가 2초 차이가 났다는 얘기는 경사면에서도 얘네들이 2초 차이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A는 B의 2초 후 미래가 돼요. 또는 B는 A의 2초 전 과거의 모습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이 2초 차이가 나는 거라서 A는 B의 2초 후의 미래가 되고 B는 A의 2초 전의 과거야. 그러니까 두 물체가 있지만 그냥 한 물체라고 봐도 돼요. B는 2초 후에 정지하는 거고 A는 2초 전에 V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물체라고 보면 2초 동안에 4만큼 달려간 거잖아요. 평균 속력이 얼마 됩니까? 2가 되죠. 그러면 2분의 1 V 곱하기 2 이게 4가 되니까 V는 얼마다? 4m/s입니다. 자, 144번 봅시다.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반지름 R인 원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위성 사이에 중력만 작용한다고 했을 때 기억. 인공위성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변이. 한 바퀴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온 거기 때문에 변이값은 0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린 시간. 자,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분의 이동 거리로 구하면 돼요. 어차피 속력이 V잖아. 그 다음에 얘가 전체 원의 둘레랑 똑같기 때문에 2파이 R이 되죠. 그리고 맞고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인공위성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죠. 왜? 이거 작반이거든. 자, 작반을 찾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면 얘는 100% 작용 반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5번 봅시다. 자, 질량이 60, 70인 A, B가 질량 40kg인 상자의 양쪽을 줄 PQ로 연결하고 수평면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작용하여 서로 당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A는 오른쪽으로 3, 그 다음에 상자는 왼쪽으로 1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P가 A를 당기는 힘이 TP.
그러면 실 P가 물체를 당기는 힘도 TP. 그 다음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Q. 그러면 실 Q가 상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TQ. 맞죠? 근데 이 TP는 A의 알짜 힘이기 때문에 3 곱하기 60이니까 180N. 그럼 이 녀석이 180N이 되죠. 그런데 상자의 알짜 힘은 40N이 되죠. 그러니까 TQ는 140N이 되겠네. 이 녀석이 140N. 그러니까 B는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2m/s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니은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와 B가 각각 PQ를 이용하여 상자를 당기는 힘은 평형관계에 있다. A와 B가 P와 Q를 이용하여 상자를 당기는 힘은 평형관계에 있다. 맞습니까? 평형관계에 있으려면 알짜 힘이 제로가 돼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알짜 힘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평형관계에 있지가 않아요. 알짜 힘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기억 볼까? P가 상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상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7분의 9배이다. P가 상자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80N이고 Q가 상자를 당기는 힘은 140N이죠. 이거 9 얼마나 문제지? 2로 하면 90, 70, 9의 7이네요. 그러니까 7분의 9 맞습니다. 정답은 3분이 됩니다. 146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물체 A, B를 실은 상자를 전동기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상자를 연중 윗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상자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 B의 질량 각각 4m이고 1초일 때 전동기가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70N입니다. 처음 속력은 0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연중 윗방향을 플러스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윗방향인 거고 마이너스는 아랫방향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1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속력이 크다. 그 다음에 질량이 몇 킬로인지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상자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3초일 때와 6초일 때를 비교를 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기억부터 봅시다. 1초랑 7초일 때 속력을 계산해 볼게요. 봐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 되죠. 그럼 1초일 때는 요 면적이 되죠. 요 면적. 아이고. 요 면적이 얼마 나오는 거냐면 플러스 4 나오죠. 플러스 4. 근데 처음에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잖아. 그러니까 1초일 때 속력은 플러스 4가 되고요. 2초일 때 속력은 플러스 8이 됩니다. 왜냐면 요 면적이 1초와 2초 사이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근데 2에서 4초 동안은 가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없죠. 그래서 플러스 8. 그 다음에 4에서 6초 동안은 이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 되죠. 이 면적이 얼마냐면, 자,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니까 6초일 때 속력은 4초일 때 속력에다가 마이너스 4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4. 그 다음에 7초일 때 속력은 여기가 7초가 되겠죠. 요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 면적은 7 곱하기 7이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7초일 때 속력은 6초일 때 속력에다가 마이너스 2만큼 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1초일 때 속력은 4, 7초일 때 속력은 2. 1초가 빠르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질량이 몇 킬로그램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F가 1초일 때 F가 70N이지 않습니까? 1초일 때 윗방향으로 70N이 있어요. 됐습니까? 상자의 질량을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는 아랫방향으로 m 더하기 4 곱하기 10만큼 중력이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윗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70 빼기 10m 빼기 40은 m 더하기 4 곱하기 4라고 하면 똑같겠다. 맞죠? 이렇게 하면 30 마이너스 10m은 4m 더하기 얼마입니까? 16이네요. 그럼 넘어가면 14는 14m. 따라서 질량 m은 1kg 됩니다. 2kg이 아니라 1kg이 나와. 그 다음 상자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3초일 때가 6초일 때 3분의 5다. 일단 3초일 때는 가속도가 제로니까 시그마 F가 0이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상자 A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결국엔 A하고 B의 무게랑 똑같을 거야. 3초일 때는 50N을 떠받쳐요. 근데 6초일 때는 일단 가속도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아랫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운동방향이나 윗방향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6초일 때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2지 않습니까? 그럼 봐봐요. A가 있고 그 위에 B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 볼게요. 한 덩어리로 취급해 버리면 일단 이 덩어리의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50이고, 맞죠? 그 다음에 상자가 밑에가 A죠. A를 떠받치는 이 힘이 F라고 할게요. 이 두 힘의 합력이 1이죠. 1 더하기 4 곱하기 2랑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F는 40N 됩니다. 여기가 40N, 여기 40N이에요. 그러면 5 대 4네요. 그러면 3분의 5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니다. 정답은 1번이 안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147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C는 각각 EV, V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 자, 처음에 얘네들의 속력이 EV, V예요. 그 B는 정지에 있다. A, B가 충돌을 한 후 A에 대한 B의 속도가 V래요. 봐봐.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VAB 이렇게 쓰거든요. 얘는 네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면 돼. 그죠? 그럼 A하고 B가 충돌한 다음에 A의 속력을 VA라고 한다면 B의 속력은 VA 더하기 V 프라임이랑 똑같겠네. 아니지, V 프라임 아니죠? V랑 똑같겠네. 왜? 상대 속도가 V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게 V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됐죠? 그럼 일단 순서대로 충돌을 시키면 돼. 먼저 A하고 B가 충돌을 했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게요. 4 MV는 EM VA 더하기 M VA 플러스 V가 됩니다. 그러면 M 약분 4V는 EVA 더하기 VA 플러스 V가 되죠. 넘어가면 3V, 맞죠? 얘는 3VA랑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VA가 얼마 돼? V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충돌 후에 V면 이 녀석은 EV가 되네. 됐죠? 그럼 B가 A와 충돌을 한 다음에 운동량이 속력이 EV가 됐죠? 그러면 B랑 C를 이제 충돌시킬 건데 처음 운동량이 EMV 더하기 C 운동량이 MC래 MV 얘는 4MV죠? 이게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EMV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V 프라임 얼마? 2분의 3V. 정답은 3번이